전조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쓰러지자마자 막 이렇게 적적을 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환자학과에서 근무하는 양정훈이라고 합니다. 돌연사는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죽는다는 의미인데요. 주로는 우리가 치명적인 부정맥이나 혹은 갑작스런 심장 근육 기능의 이제 상실로 인한 심정지로 인해서 병원 내 입원해서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심정지가 발생을 했다면 본인은 의식소실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평소에 이제 심혈관 건강 관리나 본인의 심장병 유무 등을 확인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젊은 시기에 35세 미만에는 유전적인 질환에 의한 부정맥이나 심장 근육 자체에 의한 돌연사인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35세 이상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관상동맥 질환,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심장 혈관 질환에 연관된 원인인 경우가 많고, 드물게는 이제 심장의 여단지문 역할을 하는 이제 판막 질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낡으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돌연사는 전조 증상이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집안에 이제 젊은 나이에 돌연사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심장 정밀 검사를 이제 스크리닝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은 유전적인 선천적인 부정맥 혹은 우심실 이형성증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선천적인 부정맥 소양은 심전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검진 때나 뭐 이렇게 찍는 심전도 혹은 기본적인 엑스레이에서 이제 심장 사이즈가 크다, 뭐 이런 소견이 있는 분들은 유전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 나이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흉통이나 호흡곤란으로 온 경우에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는 게 좋겠죠. 골든타임은 심장 혈관 관상동맥이 딱 막혔을 때부터 죄관료됐을 때까지, 이제 뚫렸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우리가 보통 의미를 하는데요. 2~3시간 이내에 재개통을 했을 때 심장 근육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고, 24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개통을 했을 경우에는 심근을 회복시키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장 근육 상실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정지가 동반되는 경우는 4분의 골든타임이 저희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뇌혈류의 4분 동안에 심정지가 일어나고 적절한 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허혈성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합병증, 후유증을 남길 수 있죠. 심근경색도 여러 타입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타입은 심장혈관,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가 있는데, 동맥경화 파열, 균열이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피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만들어지면 관상동맥에 이제 관류가 떨어지면서 심장에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근괴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은 대부분은 이제 중년의 남성에서 갑작스러운 흉통인데, 대부분 환자들한테 여쭤보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하고 형용하기 어려운 산통과 유사한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슴 답답함, 압박감, 뭐 견디기 어려움, 뭐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있고요. 여성분들이나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 혹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이 좀 무뎌 있기 때문에 어떤 소화가 안 된다거나 체한다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고혈압입니다. 동맥이라는 그 혈관 파이프에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적절한 압력보다는 혈관벽 손상이 아무래도 많게 되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떤 손상이 되고 그게 힐링이 되고 낫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과정은 기본적인 어떤 혈관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혈압이 굉장히 높으면 대동맥 압력이 높으면 그거를 이겨내서 심장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자체가 이렇게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지고 근육량이 늘게 되죠. 혈류 공급에 해야 될 그런 주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혈에 취약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동맥경화 입장에서는 동맥경화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폐경기가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동맥경화에는 더 취약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현대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활 수칙을 지켜라라고 그러면 다음 외래로 올 때까지 그 수칙을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 약을 철저히 잘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매일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라. 그래서 30분에 1시간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수도승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상시 음식 중에 너무 기름지고 너무 짠 것만 좀 배제하면서 가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의 이제 생활 수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주위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군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리고 큰 소리로 여기에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 중에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문가를 빨리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전화가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119를 불러야지 가슴 압박 정도 이상의 어떤 액션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제세동기만 있으면 금방 이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 빨리 여러 사람을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은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60번만 이제 심장이 뛰면 되거든요. 근데 활동하거나 100m 달리기 하면은 100번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관상동맥에 병이 있는 분들은 100번이 뛸 만큼 혈류를 한 번에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허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증상이 이제 증상으로 나오는 게 가슴 압박, 흉통이거든요. 이런 질환을 이제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 협심증을 다른 흉통하고 감별하는 가장 키 포인트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있는 거냐 아니면 운동하거나 계단 오르거나 등산하거나 이렇게 활동할 때 증상이 있는 거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우리가 진단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파이프거든요. 심장부터 혈관까지 뇌혈관까지 전부 다 하나의 파이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녹이 쓸어 있다 그러면 파이프의 다른 쪽도 녹이 쓸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동맥이 녹이 쓸어 있으면 관상동맥 혹은 뇌혈관 이제 녹이 쓸어 있을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하나 녹이 쓸어 있다 그러면 다른 혈관들을 더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